지금 현재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그 방산 산업이 제일 열심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드러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가 얼만큼 자주국방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는 무기 팔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으니까 네. 우리는 한 건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낯이 드러나다 보니까 한국에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한국한테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방위 산업을 만들고 싶은 이들 국가의 욕망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에너지 협력. 우리는 필요한 건 에너지고요. 그쪽에 필요한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니까 그게 연결됐다고 봐야죠. 지난번에도 UAE가 이제 갑작스럽게 수송기 보내가지고 네. 청궁2를 막 가져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방산 그런 무기가 네.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요. 그 한 90% 이상 요격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시험 단계에 쓴데도 예. 그 시제품인데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사는 거죠. 예. 그것도 비싸잖아요. 훨씬 싸죠. 패트리어트. 예. 훨씬 싸죠. 근데 네. 능력은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가죠. 네. 필요하죠. 예전에는 막 그 UAE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다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엄청난 인프라, 뭐 금융 허브 그런 식으로 해놨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식었긴 했었는데 네옴시티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 에너지 이후, 그러니까 원유 이후에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이 중동 국가들이 이 방산 수요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또 K방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것들이 공격용 무기보다는 지금 방어용 무기가 우리한테 더 좋거든요. 공격용 무기도 팔 수는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예를 들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팔면 이 방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란도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날리는 미사일을 막는 게 한국 방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용 무기는 딴지 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를 판다면 그 공격용 무기의 가상의 적이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기를 공급한 나라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항상 그 파는 나라의 국가 이 위신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팔아도 보통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파는 거고 방어용 무기는 뭐 그거는 말 그대로 방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천궁2가 이번에도 굉장히 인기 있듯이 아마 방어용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간에 한국을 뭐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밝힌 그런 배경에는 단순히 뭐 방산 무기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아무래도 이 중동이 훨씬 리스크가 예전보다 높아졌으니까 뭐 원유 수입선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동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불안감이죠. 아니 그냥 뭐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미군 부대가 너무 비싸고 결국 자주국방 가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 아랍 국가들이 느낀 게 뭐냐면 미군 기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정말 미군 기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떠냐고 계속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군 보고 이스라엘로 와라. 네, 이스라엘 쪽으로.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에서 지금 있는 곳이 기지가 13곳이나 파괴됐거든요. 근데 어떤 곳은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돼서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들은 우리가 미군 부대가 많아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군 부대가 있는 거는 이스라엘로 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불만감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에서도 미제는 너무 비싸요. 비싸죠. 네. 환율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특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하는 걸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군 부대의 문제, 그다음에 미군 장비의 문제. 얘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스스로가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들 수 있기 전까지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려는 한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튼간에 뭐 정말 실제로 이 GCC에서 미군이 철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많이 다변화를 하겠네요. 뭐 그럴 수밖에 우리나라 K 그런 방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변화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이왕 할 거면 미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제는 하지 말라고
좀 무한의 압력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중국제를 사우디도 근데 도입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제라는 거를 감정의 영향에 의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보다 압도적인 걸로 좋은 걸로 개선을 해서 어떤 모든 나라들이 방선해서 한국 무기를 선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경쟁을 치러야 되만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무기는 결국에는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무기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갖고 돈 많이 번다라는 건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중동 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만 이제 방어용 무기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공격 무기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막 그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GCC 국가들한테 청구서를 내밀 거다. 네네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 보도된 게 예멘의 언론인이 그걸 보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BBC한테 흘려가지고 언론에 기사화가 됐는데 트럼프가 아랍 국가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계속하려면 5조 달러를 내고 전쟁을 여기서 그만두려면 2.5조 달러, 2.5조 달러 내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국가들이 그걸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낼 만한 여력이 되나요? 이게 그뭐 가뜩이나 파괴되는데 할부로 하면 할부로 하면 되겠죠. 30년 할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야. 그래서 사실 근데 열받죠. 왜냐면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랍 국가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던가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던가 전쟁은 지네끼리 신나게 해놓고 돈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뭐 갈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예. 차라리 밥 사준 거라면 밥이나 사주죠. 이거는 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동맹국한테도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했으면 그 전에 동의를 구하고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한 양해를 구했었어야 돼요. 그럼 동맹국들이 오케이.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미국이 항상 동맹국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이번처럼 전혀 쌩까고 있다가 필요하다니까 동맹국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랍 국가들한테도 돈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미국 우리가 못 봤던 미국이에요. 이런 미국은 우리가 잘 못 봤던 미국. 뭐 이렇게 외교 라인에서는 뭐 그런 건 많이 느꼈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을 봤었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갸우뚱하게 되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예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수급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유 수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하고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친미 국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친미 국가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친미의 방점을 찍고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3년 전쟁이 났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랍 편을 들었어요. 확실하게 스탠스를 한 겁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스탠스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의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나라가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중동 아랍 국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근데 아랍과 이란이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가 너무 오지랖 넓은 게 아니냐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양쪽에 친한 대로 하면 돼요. 예, 그걸 굳이 이쪽을 너무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고 그게 당당한 외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뭐 미국이 뭐라 그럴까봐 못한다. 아 이렇게 하면 보복하지 않을까 못한다. 아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제 개념 있는 지도자고 비전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봐야죠. 우리 정부에. 네. 그리고 이제 뭐 KF-21 전투기 이제 양산 1호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동남아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 이후 공중 전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이 대한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싸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능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수요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제 5세대, 6세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지금 5세대, 6세대 예고인데 아직 우리는 가지 못했거든요. 준비를 해가야죠. 뭐 첫 술에 배부릴 수는 없지만, 예, 일단은 방산 무기에서 새로운 시장. 자, 저도 진짜 이게 놀라운 게 제가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뭐 이런 말씀 좀 그렇게 하지만 국뽕이 안 차오를 수가 없네. 네, 예. 이야, 진짜 저는 KF-21 그 뭐죠? 전용 선글라스도 파이럿 아니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아무래도 이제 사주는 나라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중동 국가들도 상당히 관심 많을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으니까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 뭐 인도네시아하고는 조금 우리가 기술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중동이 뼈저린 교훈, 미국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동 시장이 사실 KF-12 완성 전부터 우리가 두드렸고 이미 개발 중이고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꺼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 비전 2030 무하미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를 제조업 국가로 바뀌는데 뭐가 좋냐?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못하니까 사우디 자체적으로 산업 발달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잘 될 파트너, 기술 이전이 될 파트너를 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적극적이고 잘해준다라는 소문이 떴습니다. 국방 자립화를 도와주는 수입산 무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립을 하려면 수입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도와주고 우리도 많이 당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타우준 위원회에 조율해서 이제 국영 방위사업 업체인 엣지그룹을 전면에 내어서 KF-21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타우준이 운영하고 있는 엣지그룹은 우리나라의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합친 거랑 비슷합니다. 미사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다 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군이 써야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군대가 이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중동에 수출할 때 경쟁자가 누구인가? 역시 F-35죠. F-35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판매를 할 때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는 통신사가 있는 나라들은 판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좀 있는데다가 납기나 이런 것도 늘어서 좀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KF-21이 무조건 잘 팔릴 것이냐? 저는 사실 무조건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잘 팔린다는 기준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10대만 팔아도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100대, 200대씩 팔지 않으면 좀 이게 수출량이 부족하니까 좀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그 4.5세 전투기 대안으로서 좀 잘 활용되고 있고 우리보다 잘 먼저 수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나팔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이제 KF-21이 비행기 자체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밑에는 천궁 미사일, 위에는 KF-21이 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통합 방공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해공군 다 국산하고 미사일만 그 공군 미사일만 이제 국산하면 거의 다 끝나니까 육군 체계랑 이제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가지고 교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천궁을 수출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에서 우리 KF-21도 수입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UAE가 프랑스 라팔 F5 전투기 개발 참여를 철회한 가운데 기술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 배경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건 좋긴 좋지만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 바로 그 부분이겠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차세대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UAE의 관심이 KF-21 쪽으로 더 빠르게 기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배경 정보가 하나 필요합니다. UAE는 나팔도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F-16도 운영하고 있는데 F-16 운영할 때 UAE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양을 맞춰주고 새로 개발을 해서 아주 강력한 F-16을 수출해줘. 대신에 우리가 돈 개발비를 낼게. 이 개발비는 니들이 이 F-16을 추가로 앞으로 팔면 거기서 조금 떼가서 회수를 하겠다. 이게 완전히 먹혔습니다. F-16 블록 60이라는 걸 아랍에미레이트 공군이 사용하는데 최신형 A사 레이더를 최초로 장착한 기체로서 이때 아랍에미레이트가 특수한 버전의 F-16을 주문하니까 그 이후에 주문되는 그러니까 F-16이 다른 나라에서 주문할 때도 비슷한 사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로얄티를 받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거를 활용한 게 이제 나팔도 비슷하게 하려다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나팔은 원래 F4 그러니까 F1, 2, 3, 4라 해가지고 업데이트 버전이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2021년 기준 미라주 2009 이것도 프랑스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직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프랑스직 전투기 라팔 F4 사양 80대를 도입하는 약 160억 유로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했는데 이때 F4라는 것도 사실 완성이 안 될 뻔했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160억 유로를 80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구매한 돈으로 개발이 완성된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라팔 전투기라는 게 원래는 수동형 위상별 레이더, 그다음에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도 낮고 한계가 분명한데 점점 더 성능이 개량된 거예요. FX 사업이라는 게 200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라팔이 여기 후보였는데 이때 라팔이 요것도 달아줄게 저것도 달아줄게 성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 한 제한 목록이 지금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가 계약한 라팔 F4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20년 동안 물주를 찾았다가 아랍에미리트가 물주가 돼서 최신 버전으로 개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거래를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좋아하는데 라팔 F5 버전에서는 이제 또 그 기존 라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륨 나이트레이드 기반의 최고 성능 레이더인 RB2XG 레이더, 그리고 모든 대역의 주파수를 교환할 수 있는 스펙트라 EX 전자전 체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운용, 그리고 스텔스 드론 연동, 그리고 핵미사일 신형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능의 개발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돼야 되니까 프랑스 혼자서 못하고 물줄을 찾은 게 아랍에미레이트고 거의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025년 12월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UAE 셰이크 모하미드 빈 자이드 알 라흐안 대통령 간의 협상이 파행을 가면서 F5 개발이 파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F5 개발에 아랍에미레이트가 35억 유로로 펀딩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F5 버전을 개발해라. 근데 이거를 최근 다 회수를 하고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술 주권과 블랙박스의 충돌인데 UAE는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에 라팔 전투기의 핵심 소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 그 IP 지적 재산권을 공유해라.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프랑스가 거절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뭐길래 이렇게 거절하냐? 이 소스 코드라는 거는 사실 그 프로그래머의 소스 코드 그대로인데 항공기는 좀 다릅니다. 통제를 할 때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 넣은 거라 가지고 요것은 사실 비행기 만들 때 노하우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라 이전이 안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안 되니까 파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우리 KF-21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21이 아랍에미리트산 무장을 통합하는 걸 지금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룬 적 있는데 알타리크라는 유도폭탄이 KF-21에 장착된다. 그리고 이건 아랍에미리트산이다. 우리가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그다음에 그 개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엣지그룹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방산업체랑 KF-21 제작사가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 프랑스가 기술 이전 안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기술 이전 다 해줘서 돈도 쓸게도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이거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 공유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약간 이제 프로그래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해만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가치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이 기술 이전을 잘하는 거는 솔직하게 대해주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전 그 제시된 기술 이전 범위를 지켜요. 근데 계약서에 안 써진 범위를 뭔가 이제 구매국들이 뭐 정보를 얻으려 한다.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현대전의 무기가 너무 복잡하고 특히 전투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뜯어다가 복제해가지고 막 기능을 얻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이전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KF-21 수출할 때 이제 그 산업 협력이라든가 기술 이전이 잘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